한 10분 정도 일했었어요. 그때도 100만 원 버신 거예요? 한 달에 10분 일하고 순이익이 2, 300 정도 났었어요. 누구나 그렇게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벌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쪽만 알고 있지 사업의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거든요.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생각 들고, 집에서는 좀 어때요? 나도 가르쳐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해보라 그러거든요. 동생한테도 그렇고 가족들한테 직장 다니면서도 하라고, 할 수 있고 이러면서 알려줬는데 귀찮다고 안 하더라고요. 확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되냐, 너가 뭐 어떻게 했으니까 됐겠지, 이런 식인 거예요.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안 해서 좀 속상해요. 저도 강요를 못 하는 게, 나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 거 다 사기꾼들이고 좋은 거면 자기들이 하지 왜 나와서 그러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너가 뭘 잘하니까 그렇겠지, 너가 디자인 감각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확신을 갖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근데 하면 된다라는 거를 지금도 느껴서, 누가 주변에서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은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안녕하세요. 저는 농수산 위탁 판매하고 있는 션이라고 합니다. 농수산물 위탁 판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농부님들이 이제 자식처럼 열심히 키우신 상품을 직접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판매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신 중간에서 판매를 해서 소비자분들께 이제 연결을 해드리는 그런 구조예요. 놀랬던 게 지금 임신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아기 사진도 있고. 네, 맞아요. 8개월이. 일을 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컨디션 돌아와서 괜찮은데 초기에는 일을 못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8개월 정도 되셨다고 했잖아요.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원래 어린이집에서 일했었어요. 애들 좋아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돼서 애기 키우면서 평생 일은 못하겠다. 남편 따라서 지역을 옮기면서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를 저는 시작했었거든요. 공부하다가 합격 문턱에서 딱 떨어지고 나서 1년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남편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옛날부터 해보라고 하지 않았냐. 시작을 해봤었어요,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서 하고 있어요.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1년 조금 넘었어요. 실례가 안 되면 수익을 얼마 정도 벌고 계신가요? 월 100만 원 정도 꾸준히 그냥 순수익으로 나오고 있어요. 임신 중이시니까 여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발주 넣고, 오후에 통장 한번 넣고 다시 하루 종일 자고 하루 한 10분 정도 일했었어요. 그때도 100만 원 버신 거예요? 마침 또 운이 좋게 시즌이 딱 돼가지고 한 달에 10분 일하고 순이익이 2, 300 정도 났었어요. 그 매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체크하면 6,200 정도 매출 찍었었네요. 10, 11, 12니까 3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달? 순이익은 어느 정도 돼요? 마진율이 그렇게 좋은 상품은 아닌데 10%? 한 달에 한 200 정도 돼요? 그쵸, 맞아요. 적은 달에는 100만 원대였고 많은 달에는 300만 원 넘었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비현실적이라고 들리거든요. 하루에 10분 일하고 200만 원 번다고 하면 이거. 제가 생각해도 너무 다행이다 싶었던 게, 저도 이 시즌을 처음 받아봤거든요. 네. 시즌 상품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때 느꼈던 게, 올려놓기만 하면은 10분밖에 못 하더라도 공무원 월급보다 많이 들어올 수가 있구나. 지금 하시는 일이 한 단어로 정리하면 어떤 거예요? 중간 상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만나는 것들은 경매장도 가고 이제 공판장도 가고 해서 여러 유통 과정을 거치고 소비자를 만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가격도 많이 오르고 신선도도 많이 떨어져요.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지직송으로 받아 먹는 걸 좋아하는데, 농부님들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나는 이제 소비자들 너무 힘들어서 직거래는 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경우에 분들을 찾아가는 거죠. 소비자분들이랑 힘든 거는 저희가 다 감당을 할 테니까 상품을 좋은 것만 소비자한테 보내주세요. 도매가를 알려주시면 제가 소매가를 정해요. 그럼 소매가로 고객들이 이제 구입을 하겠죠? 그러면은 고객들은 직접 농장에 가지 않아도 좋은 상품을 산지 직송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CS 관리랑 컴플레인 거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만 하는. 그렇죠.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 노이로제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본인이 보관을 2주 정도 잘못했는데도 이건 너네들이 잘못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공판장에 가면 문제가, 잘 나올 땐 잘 나오는데 시세가 훅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택배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계속 꾸준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농부님들도 좋고 저희는 좋은 상품을 바로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서 서로 좋은 거죠. 초기 투자 비용이 없는 건가요? 네, 처음 도매가 보낼 수 있는 돈만 딱 있으면 되는데 올리자마자 잘 판매가 되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수익 냈던 게 20만 원 정도라서 그냥 20만 원 보내드리고 그 정도만 필요했어요. 누구나 그렇게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벌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쪽만 알고 있지 사업의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거든요.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거는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생각 들고, 얘기 듣다 보니까 직접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사실 해야 될 일은 사업자 등록하고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를 개설해야 되는데, 저는 이 과정이 좀 어려워서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이커머스 관련된 강의를.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부터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들고 상품 올리는 것까지 다 배워서 저는 그걸 그대로 따라 했었어요. 보통 상품을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상품을 보러 많이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동에 제약이 많고 상품을 보러 다닐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제공하는 도매 사이트가 있어요. 클릭하면은 주문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여기서 주문 넣고 통장만 이제 딱 받으면 되는 시스템이라서 여기서 상품을 저는 거의 다 선택을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 이미 이걸로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품명을 넣어놨으니까 자동으로 매칭을 해서 업체로 넘어가는 거죠, 농장으로. 이번에 들어온 건 71건, 이거를 보내야 돼요. 이거를 누르면, 이게 지금 고객분들 연락처인 거죠? 맞아요, 오늘 보내야 되는 주소들이고요. 발주 확인 처리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다운로드 누르면 네. 엑셀 파일에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아, 네. 발주도 되게 쉬워요. 수취인 이름이랑 이렇게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복사해서 제 발주 파일이 있거든요.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사이트 들어가서 업로드 하고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이거 업로드하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주문 내역이 들어간 거예요. 누가 보내줄 건지를 매칭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네네. 엑셀 파일에다가 상품명 적어 놓으면은 자동으로 매칭해서 주문서 생성하기 누르면 이게 도매가인 거예요. 제가 결제할 금액이요. 결제를 하면은 여기서 알아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전 할 일이 이제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루 10분 일한다는 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그럼 수익이 나기까지?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고 싶다고 하면은 빨리 하시는 분들 보니까 AI나 이런 거 사용해서 한 며칠이면 금방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은 얼마 보시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네. 일주일 정도 된 따끈따끈한 상품인데 수확이 시작돼서 이제 올렸거든요. 시즌 상품의 특성이 있어서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잘 나간 거죠. 이게 제가 임신 기간 동안 판매 시즌 맞았을 때 잘 팔렸을 때인데 평상시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보시면 한번 그래프 튀었잖아요. 진짜 시즌이었던 거죠. 하루에 팔린 거예요. 시즌 상품은 하루에 200만 원도 팔리고 300만 원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제철 상품 잘 올려서 시즌 잘 맞고, 특히 명절에는 진짜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매출이 억 단위로도 나오시더라고요. 시즌 상품을 좀 잘 고르는 팁 같은 게 있나요? 아이템 스카우트라고 상품 같은 거 검색해서 트렌드 볼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시즌에서 어느 정도에 판매되는지 얘네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작년 기준이거든요. 아, 그래프로 볼 수가 있어요. 네네네. 미리 알 수 있어요. 7월, 6월에 판매한다 이러면 좀 늦을 수 있는 거죠. 한 2월부터 준비해서 3월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는 거죠. 제가 채워나가고 있거든요. 3월 초에 참외 맛 들기 시작했구나. 시금치가 끝물이네. 11월부터 시작이니까 9월, 10월부터 준비해서 이때 들어가야겠다. 망고도 이제 3월 초에 먹어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네. 짭짜리 토마토는 2월부터 나오긴 하는데 2월보단 3월부터 맛이 좋아진다 이런 거 적어놓으면 내년에 제가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상품을 항상 먹어보고서 결정을 해요. 이게 샘플이거든요, 다. 시금치랑 참외 이런 거 있고요. 양배추, 당근 이런 걸 제가 직접 샘플로 주문해서 먹어보고 있어요. 제가 먹어보지 않고서는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불편함을 느끼는지도 모르고 상품의 퀄리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썩어버리는 게 있어요. 이 귤 같은 경우에는 마르면 말랐지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되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정도 지나야지 빨개지나 이런 것도 보고 있고. 버시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으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랑도 먹고 어차피 먹을 거니까 한번 시켜보자 해서 그냥 오히려 이참에 맛있는 거 먹자 하는 거죠. 근데 맛없는 거 오면은 좀 화나요. 소비자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면 진짜 기분 나쁘겠다. 제가 더 좋은 걸 판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이제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산책할 겸 마트 좀 갔다 오려고요. 과일 코너 좀 구경하면서 무슨 과일이 많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할인을 하는지 직접 맡아보면서 퀄리티 어느 정도로 뽑나. 왜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거 보면 10,000원이잖아요. 이런 게 택배로 가면 진짜 큰일 나요. 10,000원에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사냐? 그럼 나는 어떤 퀄리티를 얼마에 팔아야 되냐 이런 것도 있고, 브릭스 같은 거 다 적혀 있거든요. 제가 냄새를 잘 맡아요. 한번 맡아보실래요? 향 나요. 참외향. 이게 안 나거든요. 오. 원래 맛이 없으면. 얘는 맛있는 거예요. 연출이 아니었는데. 근데 진짜예요. 맡아보세요 한번. 안 나죠? 네. 그러네? 이건 나죠?
오. 전 그러면 이걸 고르는 거예요. 냄새 나는 게 좋은 거예요? 과일향이 좀 나야지 맛이 있으니까 이런 거 가져가면 이제 무. 쿠팡이츠 이런 데서 장보기 하면 다 이런 데서 담아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비마트 이런 거 있잖아요. 받아서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트에 있는 걸 봐야지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시켜서 뭘 먹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마트는 필수인 것 같아요. 항상 소비자분들이 비교하시는 게 마트랑 항상 비교를 하세요. 이 마트는 어쩌고 저쩌고 홈플러스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거 샀는데 홈플러스보다 안 좋더라. 7,000원에 파는데 너네는 15,000원에 파냐 막 이러셔요. 고객님 제가 홈플러스 오늘 갔다 왔는데 C급 판매하고 있으면 저희 A+급이에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게 어디 가시나요? 아, 저 이제 카페 가가지고 작업 좀 하려고 해요. 여기서는 보통 어떤 일을 하세요? 집이랑 거의 비슷한데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고 다른 사람들 것도 많이 구경하고 그래요. 어떤 참을 살까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썸네일. 이건 뭐예요? 설치해놓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정도 했고 오늘 37명이 구매했어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시즌이구나. 프리미엄 스토어가 제일 상위 단계거든요. 잘 파는 사람들은 하루에 이 정도 파는구나. 나는 뭐 한 10건 들어왔다. 되게 많이 샀네? 그러는 거죠. 왜냐면 저는 개인이니까. 상세 페이지는 어떤 거예요? 상세 페이지는 상세 정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상세 페이지예요. 먹고 싶게 만들고. 이거 다 직접 찍는 건가요? 직접 찍기도 하고 사이트들에서 하기도 하고 요즘은 AI로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디자인 영역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폰트 배치하고 이런 것도 어려워하시잖아요. 미리 캔버스나 캔바 이런 플랫폼 있잖아요. 요즘 되게 잘 돼 있어요. 참외 상세 페이지 이렇게 적으면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어. 되어 있는 건 다 쓸 수 있고 이런 왕관 표시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돈 내고 해야 되는데 한 달에 몇천 원 정도 할 거예요. 이런 거 없앨 수도 있고 우리 미리네 농장이 아니잖아요. 뿌리네 농장 하면은 뿌리로 바꿀 수 있고 솔사과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고 사과 오. 쓰면 들어가잖아요. 그냥 늘리고 줄이고는 다 할 수 있고 굳이 디자인 감각이 없어도 되는 게 이런 걸 이용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 거 따라하는 거예요. 참외를 두고 위에 글씨를 쓰는구나 이런 게 포인트가 되는구나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다 봐요. 이런 거는 복사가 돼요. 그냥 텍스트라서 GPT에다가 가져온 거 붙여넣기 하고 아래에 있는 내용은 스토어에서 가져온 내용이야 수정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저희는 15브릭스가 아니라 17브릭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 바꿔가지고 여러 개를 만약에 제가 합쳐서 하겠다고 하면은 순서만 바꿔도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고 직접 상상해서 적으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훨씬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기획은 GPT가 도와주고 제디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 만들 수 있는 툴이 되게 많더라고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 사진 같은 거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사진 같은 거 넣고 문구도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런 거 사실 저희가 만들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템플릿 같은 거네요. 맞아요. 템플릿이 많으니까 이 사이트가 템플릿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 되게 어려웠거든요. 저는 네. 포토샵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는 뭐 9시다. 오전 9시. 이렇게 바꿔주면은 다운로드만 받고 하면 되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일을 되게 쉽게 하시면서 돈을 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시선 좀 어때요? 아빠가 굉장히 협조해 하세요. 아빠는 처음에 원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냥 집에서 너가 한 돈 100만 원 정도 벌면 괜찮지 않냐. 막 크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직장만 다니셨던 분이니까 무슨 사업이냐. 우리 집엔 사업하는 사람도 없는데 겁을 같이 먹은 거죠. 만약에 이거 안 했으면 저는 그냥 완전 청년백수가 됐을 거예요. 냄새조차 못 맡으니까 밖에를 아예 못 나갔거든요. 임신하고 나서 마이너스만 계속 되니까 걱정이 됐었는데 제가 이걸 배워놓지 않았고 올려놓은 상품이 없었다면 전전긍긍 했을 텐데 먹고 싶은 거 배달도 제 돈으로 시켜 먹고 애기용품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직접 주문해보고 너무 배워두길 잘했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CS 쪽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세요? 좋은 고객들도 많지만 아닌 경우도 좀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진짜 간혹. 임신하고서 과일 상품을 열어놨었는데 그분 만나고 닫았거든요. 서울로 받아보셔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기도로 주소지를 해두신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거죠? 네, 맞아요. 이게 금요일이었거든요. 발송이 되고 나서 송장까지 끝났다 이러고 전 주말에 누워있었죠. 그분한테 엄청 메시지가 아침에 9시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혹시 배송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했더니 안 왔대요. 그래서 봤는데 고객님 이거 배송 잘 됐는데 혹시 못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경기도로 갔냐고 자기는 서울로 받아야 된다고 경기도 이쪽으로 주문하신 거 아니세요? 그랬더니 잘못한 거 알겠으니까 경기도에 있는 거 가지고
서울로 갖다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택배를 이용하든 제가 직접 갖다 주든 그냥 갖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배송된 건이라서 저희가 이거는 방법이 없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다 해서 택배사에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처리를 해드렸거든요. 처리되는 과정에서 전화는 왜 안 받냐, 왜 답장을 바로바로 안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 택배사에 전화하는 동안에도 택배사에 문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10분 사이에 욕만 빼고 나쁜 말을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수거해서 고객님 원하시는 위치까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침부터 미안합니다, 내가 급해서 거칠게 나간 것 같아요 이러고서 마무리가 됐어요. 리뷰가 올라온 거예요. 별 5개. 문제는 있었지만 제품 너무 맛있다, 혹시 그래도 서비스가 잘 되어야 되는구나를 느꼈어요. 3주 뒤에 리뷰가 바뀐 거예요. 별 1점으로. 딱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 거기다가 고객님 저희가 서울에 받으셔야 될 거를 뭐 경기로 잘못 받으셔서 처리해드렸는데 신선도가 떨어지는 부분 고객님께서 감안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거 보내드리기로 한 건데 굉장히 속상하다라고 적으니까 그날 바로 지우시더라고요. 되게 속상해요 그럴 때는. 반면에 보람을 느낄 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많아요. 리뷰 볼 때 너무 뿌듯해가지고 맨날 리뷰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그 보면서 힐링하고, 작년에 여름 상품 팔았을 때 했었는데 재구매를 계속 해주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작성해 주신 거죠? 네, 직접 작성해 주신 거예요. 좀 마음에 드신 분들은 이게 되게 길게 해주시더라고요. 친정엄마 갖다 드리면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재구매가 너무 좋아요. 맛있었다는 거잖아요. 재구매가 식품 특성이에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몇 년 쓸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거 한 3년, 4년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 일이 없잖아요. 식품 같은 경우는 구매를 어디서 했었지? 이런 거 들어가서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작년에 먹었었는데 올해는 언제 오픈하세요? 이런 거 문자도 오고 하면은 만족하고 다시 찾아주셨구나. 그런 고객님들이 계셔서 또 좋고, 재고는 결국 제 돈이 그냥 묶여 있는 거잖아요.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는 게 너무 좋고요. 생산부터 포장까지 발송까지 다 해주시니까 소통만 하면 되니까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이거는 제 상시 상품이거든요. 365일 올려놓고 시즌 되면 진짜 잘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2, 300씩 그냥 나오고, 평상시에는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반찬 이런 거 있잖아요. 상시 상품은 진짜 계속 누적인 거죠. 그러면서 시즌 상품 들어가고 이런 거 몇 개 있으면 연금리 되는 거죠. 이제 어디 가세요? 저 이제 공원 산책 좀 가려고요. 원래 이렇게 좀 돌아다니세요? 아니요, 이제서야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돈을 조금 벌고 계시잖아요. 네. 집에서는 좀 어때요? 나도 가르쳐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해보라 그러거든요. 동생한테도 그렇고 가족들한테 직장 다니면서도 하라고 할 수 있고, 시간 내기가 좀 그러면 차라리 상세 페이지 같은 거는 매주 바뀌어도 되니까 발주 넣고 송장만 넣어 이러면서 알려줬는데 귀찮다고 안 하더라고요. 확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되냐, 너가 뭐 어떻게 했으니까 됐겠지 이런 식인 거예요.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안 해서 좀 속상해요. 사촌 오빠, 새언니한테도 언니 애기 키우고 있거든요. 복직하기 전에 빨리 사업자 등록증까지 내가 만드는 거 알려줄 테니까 해보라고. 친구들한테도 해보라고 저도 막 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의심을 하고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하니까 말해줘도 안 해요. 저도 강요를 못 하는 게, 나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 거 다 사기꾼들이고 좋은 거면 자기들이 하지 왜 나와서 그러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너가 뭘 잘하니까 그렇겠지, 너가 디자인 감각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확신을 갖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근데 하면 된다라는 거를 지금도 느껴서, 누가 주변에서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은 하라고 해요. 우리 세대를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결혼도 여유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멋모르니까 한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이더라고요. 결국엔 우리 빚인 거죠. 전세든 매매든 다 빚으로 하잖아요, 거의.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점점 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포기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 준비하고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둘도 빠듯한데 셋넷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애기 낳지 말까? 이러다가 보니까 점점 저희가 딩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확실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부모님들한테도 선언도 했었거든요. 양가에서 완전 노발대발 하셨죠. 그렇게 한 2년?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으니까 수입이 이게 생겼잖아요. 둘, 셋, 넷, 10개 올려서 더 많아지면 수익이 더 많아질 텐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더니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작년에 이제 얘기해서 다시 아이를 낳는 걸로 결심을 하고, 임신해서 좀 있으면 출산이네요. 귀한 거네요 지금 이 하고 계신 게. 네.
저는 그래서 애기 키우시는 분들이나 전업주부이신 분들이나 진짜 너무 추천해요. 만약에 제가 임신을 직장 다니는 상태에서 했더라면 초중기 상태로는 아마 그만뒀어야 될 것 같아요. 외출 자체가 힘들어서 휴직을 한다고 해서 그 기간이 커버가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만뒀을 것 같거든요. 많이 우울했을 것 같아요. 새로 직장을 또 구해야 되고 적응을 해야 되고 그동안 애기는 어린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애기가 태어나서도 바로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일 거라고 하겠지만 애기를 집에서 보면서 돈도 좀 더 벌고 이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거든요. 지금처럼만 해도 애기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저는 클 때까지는 같이 있고 시간 많이 보내주고 싶은 엄마라서 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부지런하고 실행이 엄청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겁이 많아서 계속 미루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만 계속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한 개 팔렸을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구린 상세 페이지를 보고 산다고 용기를 되게 많이 얻었어요. 30분 보통 공원 산책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건가요?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2시간도 걷는 게 애기가 올라와서 위가 이렇게 눌려 있거든요. 계속 역류해요. 좀 먹더라도 이제 내려야 돼서 진짜 딱 2달 남았어요. 빨리 나왔으면 싶다가도 나오면 진짜 전투휴가니까. 근데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아까 집에 막 사진 막 이렇게 붙어 있던데. 네, 맞아요. 입체 초음파 찍어서 아직은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남편 닮은 것 같아요. 오늘 촬영해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동안 일상에서 하던 거라서 별로 큰 의미를 두진 않았었거든요. 질문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내 일이 이런 장점도 있고 나한테 그런 일들도 있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확장하실 생각은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상품군 더 늘리면서 이제 수익도 늘려서 매출도 키우고 그걸로 애기랑 또 놀러 다니고 좋은 것도 많이 사주고 해야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나 전업주부, 육아하시는 분들, 집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전 되게 추천드리는 게 뭘 과장하거나 누구를 속이거나 이런 거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안 하니까 문제지 꾸준히 하나씩만 올리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같은 고민을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촬영하면서도 느끼는 게 좀 많았어서 많은 경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촬영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